안녕하세요. 인거 원포인트입니다. 26개년 초등임용 기출분석 원포인트 강의. 드디어 오늘은 마지막 영어 편인데요. 영어가 업로드되는 바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사전구매 이벤트가 마지막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일주일이 지나면 더 이상 최대 혜택가로 만나보실 수가 없는데요. 이 일주일 기간 적극 활용하셔서 2027학년도 초등 임용시험 합격을 위한 합격 패키지 꼭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영어는 이응, 리을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오류 수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오류와 관련돼서 교정적 피드백, 화석화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이 무려 13회 출제가 되었고 최근 3개년을 보면 2024, 2025, 2026 그리고 정말 2021학년도부터는 1, 2, 3, 4, 5, 6 네, 무려 6개년 연속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비록 1위에는 다른 1번 주제가 있긴 하지만 이게 진짜 압도적으로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오류의 원인입니다. 이 오류의 원인에서는 화석화, 과잉 일반화 부분도 다룰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오류 예방입니다. 오류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 교사가 어떤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오류 수정 여부인데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이 부분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글로벌 에러와 로컬 에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다뤄야 되는 오류는 바로 글로벌 에러이죠. 네 번째는 오류 수정 기법입니다. 많이들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 request, clarification request, elicitation, 그 다음에 metalinguistic feedback 이렇게 4가지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되었고 특히 elicitation과 request 이 2가지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류 원인입니다. 크게 interlingual transfer, intralingual transfer, 그 다음에 communication strategy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언어 간 오류, 즉 국어에서 나타난 표현이 영어의 오류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intralingual transfer는 영어를 배울 때 이 자체 내 규칙에 의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다 과거시를 만들 때 ed를 붙인다라고 과잉 일반화할 때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세 번째는 communication strategy인데 예를 들어서 직역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는 영어 표현이 나타나게 되죠. 또 word coinage가 언어를 새로 만든다거나 이것은 물론 의사소통 전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적절한 문장은 아닙니다. 정확한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오류예요. 그래서 오류의 원인 중 하나로 communication strategy를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언어에서 화석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화석화 부분도 출제가 되기도 해요. 두 번째는 오류 예방입니다. 이것은 딱히 특별한 어떤 교육학 개념이 있는 건 아닌데 시험에 2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12학년도에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사가 신호를 주어 말하는 것이 선지로 나왔고 24학년도에는 오류 예방 발화를 찾아 쓰는 게 출제가 됐는데 이것은 뭔가 특별한 개념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문해력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오류 수정 여부입니다. 글로벌 에러와 로컬 에러가 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오류는 바로 의사소통에 단절을 가져오는 글로벌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교정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육과정 문장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4, 21, 24 무려 3번이나 이 부분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장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류 수정 기법입니다. 크게 request, clarification request, 그 다음에 elicitation, metalinguistic feedback 이렇게 나와 있는데 repetition이나 implicit correction도 나올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미 기출된 게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마지막으로 elicitation이 출제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2학년도를 끝으로 elicitation이나 request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더 눈여겨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 26개년 기출 속에서 출제 패턴 더 정교하게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교과편 507쪽 준비해주세요. 네, 영어 보시면 물론 1위 주제 ALM, CLT, Accuracy, Fluency, Form과 Meaning, 유의미 실제적인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오류 수정 관련된 주제만큼이나 많이 출제가 됐어요. 하지만 최근 아까 보셨다시피 6개년 연속해서 나오는 건 이 1위 두 번째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이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주제별 인사이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같은 오류 원인을 묻는 것으로 12학년도에 화석화랑 과잉일반화, 그리고 22학년도에 과잉일반화가 나타난 발화 찾아쓰기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언어 간 전이가 나올 수 있고, 혹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사소통 전략 사용에 따른 오류 발생,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화석화가 나타난 학생 발화 찾아쓰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오류 예방 발화인데, 이 부분은 사실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읽고 해석할 줄 알면 되는 문제인데, 12학년도에는 교사가 신호줘서 오류 예방하는 것이, 24학년도에는 예방 발화 찾아 쓰는 것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세 번째는 오류 수정 여부를 묻는 걸로 14, 21, 24 세 번 나왔습니다. 세 번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면 수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인데, 이 내용이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만큼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은 가급적 통암기를 해서 서술 문제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오류 수정 기법으로 가장 많이 반복된 유형인데, request 나왔고, 그리고 clarification request랑 request, 그리고 elicitation, request, elicitation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접 피드백 나타난 발화 찾아쓰기, 그리고 metalinguistic feedback 요 정도 출제가 됐는데, 한번 나온 게 계속 반복돼서 나올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설명을 주고 수정하는 식의 그런 일반적인 발화나 혹은 이렇게 명칭 쓰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최근 21과 24학년도 기출을 보면 서술하는 형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포함해서 오류 수정 방법 서술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나올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2004학년도처럼 직접 리퀘스트해서 오류 수정한 발화를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메타링구스틱 피드백 형태로 하는 교사 발문을 직접 구성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 지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12학년도에 의사소통 전략으로 인한 오류 발생 부분은 8이 6번째 주제로 정리한 학습 전략과 의사소통 줄제와 연관지어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씩 보도록 할게요. 2004학년도에는 지금은 조금 나오기 어려운 형태가 나왔는데, I go to park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을 묻는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시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제를 올바르게 고치는 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거를 You went to the park last weekend라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수정 및 보완하면서도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을 단절시키지 않으려고 간접적으로 request라고 피드백하고 넘어간 것이죠. 이 문제의 지문은 24학년도엔 또 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 이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지적하진 않지만 의사소통 맥락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인식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에서도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기출된 이 표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나오는 게 계속 나오는 만큼 기출 분석의 효용이 높으니까 꼭 분석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008학년도에서는 오류 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어 동사 어순이 의문문에서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비동사랑 일반 동사 쓰임에 대해서 구별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기초적인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수정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2023학년도에 출제된 메타링구스틱 피드백을 말로 풀어서 서술하라는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요. 다음 2010학년도에서는 repetition이냐 clarification request냐 이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살펴보면 is it class or classroom에서 A or B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repetition이 아니라 clarification request, 즉 명료화 요구에 해당하겠고, 여기서는 their classroom을 they're in the classroom 하고 그냥 바꿔서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request 기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지만 디귿은 틀린 것이고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오류 수정 기법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번 나왔던 게 또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명칭 당연히 쓸 줄 알아야 되고 해당 발화 찾아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아까처럼 선지 형태로 나오면 수정할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류 수정 기법은 반드시 그 예시와 함께 연결지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11학년도는 엘리시테이션 기법이 3가지 유형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서 she 하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는 have breakfast 하고 말 줄이는 부분, 여기서는 again 이 부분에서 엘리시테이션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시테이션이 출제가 된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엘리시테이션 조금 더 꼼꼼하게, 이 문제 정말 좋은 문제니까 다양한 엘리시테이션의 예시를 꼭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2학년도에서는 고쳐 말하기
부분, 그리고 오류 예방을 위한 어떤 교사의 노력, 이 부분이 출제가 됐는데, 먼저 모국어로 말하는 부분을 여기서 방문했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you visited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박물관을 museum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쳐 말해주고 있는 것 맞고요. 실수한 언어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렇게 강세를 두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Meet my grandmother 라고 나와 있는데, 너 진짜 meet 했다고 last weekend에 아니라 met로 고쳐서 학생이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한 언어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해서 신호를 주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특정 언어 형태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따라하기 연습을 기계적으로 시켰냐라고 물었는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고쳐 말할 수 있도록 뭔가 강세를 두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퀘스트 나왔으니까 오류 수정 기법 정말 많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가 신호줘서 말하는 것이 지금 선지에 나왔다면 24학년도에서는 오류 예방 발화 찾아 쓰는 것이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12학년도에서는 오류 원인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먼저 이 B에 들어갈 것은 여기 when the erroneous forms persist, 그러니까 잘못된 형태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permanent part가 돼버린다는 것으로 이것은 fossilization, 화석화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오류가 있는 학생의 발화를 적으라고 했는데, 바로 expensive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비교급을 만들 때 ER을 붙이는 건 아닙니다. 음절수가 길어질 때는 more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비교급의 규칙을 너무 과잉 일반화해서 적용한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오류에 대응하는 교사의 발화로 Which one is more 하면서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는 바로 elicitation, 그러니까 발화를 반복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잠깐 멈춰서 나머지 발화를 학생이 완성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elicitation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에서는 이제 화석화랑 과잉일반화 이 부분이 나왔는데, 22학년도에 또 과잉일반화가 나타났습니다. 한 번 더 나온다면 언어 간 전이가 나오거나, 혹은 화석화가 나타난 학생 발화를 찾아 쓰거나, 아니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의사소통 전략에 의한 오류, 이 부분이 출제될 수가 있겠고, 엘리스테이션은 아까 그 세 가지 유형이랑 이 문제를 끝으로 더 이상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엘리스테이션 진짜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엘리스테이션에 조금 더 주목해서 오류 수정 기법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4학년도 여기서는 이제 교육과정에 기반한 오류 수정 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 쓰라고 했는데, 학생의 오류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playing tennis, not play tennis라고 딱 지적을 하고 있죠. 이게 의사소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쓰는 문제였는데, 이게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교정은 피하는 것이 좋다. 교정적 피드백을 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만약 이게 또 다시 출제가 된다. 근데 교육과정 문서의 근거에서 왜 즉각적 교정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써라라고 하면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는 오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19학년도에서는 간접적으로 피드백한 문장을 찾아 쓰라라고 했어요. 근데 간접 피드백 종류가 정말 많은데, 여기서는 he's a piano boy라고 했을 때 he's a pianist라고 리퀘스트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교사의 발화가 간접 피드백 제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것처럼 발화 찾아쓰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23학년도의 메탈 링귀스틱 피드백 문제처럼 기법 용어를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반드시 예시 발문과 오류 수정 기법 명칭을 연결 지으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1학년도에서 이게 이제 또 교육과정에 기반한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의미 전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즉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혹은 교정적 피드백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교정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accuracy가 아니라 fluency를 강조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류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 문장을 쓰면 될 텐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I want to meet my favorite singer. I want to meet이죠. 근데 안 고치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투부정사는 의사소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Who's your favorite singer?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류를 교정하지 않고 의사소통 중심의 플루언스 위주의 활동을 지도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 수정 여부를 묻는 거 2014, 21, 24 이렇게 3번 나왔는데, 이 문제의 지문은 2014학년도에서는 또 답이 되었던 문장이기도 하죠. 즉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나왔던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류에 대한 즉각적 교정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문장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서 기출분석 중요성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2학년도에서는
바로 니은에 해당하는, 즉 overgeneralization, developmental error, 발달 오류, intralingual transfer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오류를 말을 합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I want to be a cooker입니다. What do you want to be? 라고 했을 때 painter, dancer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직업을 말할 땐 이 R을 붙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cook가 이제 요리란 뜻도 있지만 요리사라는 것도 같이 품고 있는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cooker라고 이 R을 붙이는 과잉 일반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I want to be a cooker가 발달 오류 예시 문장으로 적합하겠습니다. 오류의 원인을 묻는 문제는 12학년도의 화석화랑 과잉 일반화 그리고 본 문제에서 나온 과잉 일반화가 끝입니다. 이 두 문제가 다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어 간 전이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이게 출제될 수도 있고 혹은 과잉 일반화 용어를 출제할 수도 있고 혹은 화석화가 나타난 학생 발화 찾아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의사소통 전략과 연계해서 의사소통 전략에 의한 오류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23학년도에서는 여기에 나타난 교정적 피드백 유형의 명칭을 쓰라고 했어요. 명칭을 쓰라는 문제는 처음 출제가 됐는데 보통 초등에서는 잘 하지 않는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가려서 학습하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 처리 기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단어를 써야 되는 문제가 12학년도 말고도 23학년도에 또 나왔는데 이거를 직접 쓰는 문제가 당연히 또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자 절대 틀리지 않고 쓰는 연습 꼼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24학년도에서는 오류 예방 발화를 찾아 쓰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By the way, don't forget to use ate, bought, and saw when you describe your pictures라고 이런 불규칙 과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류 예방 발화로 적절하겠고 기억 니은에서 왜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똑같습니다. He played the piano. 더인데 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치명적인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는 오류가 아닌 로컬 에러에 해당하니까 안 고친 거고요. 여기 saw many books라고 고쳐줬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과거 시제를 익히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고쳐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지장을 줬다고 보고 고쳐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 그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문장, 그 문장을 여기서 활용해서 적으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5는 기회를 줬지만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직접 고쳐줬죠. 하지만 스튜던트 6는 he bought many apples라고 하는 게 맞네?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러니까 스튜던트 5에 대한 오류 지도를 관찰한 다음에 혼잣말로 자기 오류를 수정해서 올바르게 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건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기출 분석 중이니까 괄호 1번에 좀 더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오류 예방 발화 2012학년도에 강조해서 굵은 글씨로 나왔다면 2024학년도에서는 대놓고 예고를 하는 식으로 발화가 나왔습니다. 오류 수정 여부를 묻는 문제, 이 문장 진짜 지금 몇 번째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통암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25학년도에서는 수업 묘사 선지를 고치는 건데 문법 오류를 학생이 스스로 교정을 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Can I say she wants to be a doctor? Wait, 하더니 스스로 고쳤어요. She wants to be a doctor라고 학생이 스스로 고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고 26학년도에서는 피드백을 반영하지 않은 학생 봐라. 고쳐줬는데도 학생은 이 화석화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고 다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타난 걸 찾으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일반 동사 썼지만 happy를 할 때는 비동사가 들어가야 돼서 you are happy라고 했어요. I'm happy라고 또 했거든요. 근데 얘 보세요. 또 I smell and happy 이러고 있습니다. 또 비동사 또 빼먹었죠. 얘 보십시오. 그래서 오류를 고쳐줬는데도 지금 못 고치고 말을 하고 있어요. 노티싱을 못한 거죠. 학생이 교사의 피드백에서 오류 수정에 필요한 올바른 언어 형태, 즉 비동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류를 그대로 반복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그러니까 쭉 출제되었던 거랑 조금 다르게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지만 그간 기출에서 나왔던 뭐 명칭 쓰기, 발화 찾아 쓰기, 뭐 원인 쓰기, 교육과정 근거에서 이유 쓰기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출을 바탕으로 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적절하겠고 12학년도에 출제됐던 화석화랑도 조금 맞닿아 있기도 하죠. 고쳐졌는데도 못 고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주제교과편 한번 살펴봤는데 정말 기출 분석의 중요성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함께 풀면 좋은 모의고사 문항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6문제를 출제를 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가 오류 수정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주지교과편 국수사과형의 가장 많이 출제된 주제 압축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른 순위의 다른 과목의 다른 주제들은 직접 기출분석집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이 될 예정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면서 공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고 원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